단종의 비극적 운명. 그는 스스로 삶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권력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의 장대한 역사 속에서 가장 애달프고 비극적인 운명을 살다 간 왕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어린 나이에 용상에 올랐다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단종의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는 과연 스스로 삶을 등진 것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권력의 칼날 아래 희생당한 것일까요? 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의 죽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가득하죠.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왕좌를 빼앗긴 어린 왕이 겪어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그의 의문스러운 죽음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것은 왕위를 둘러싼 냉혹한 권력의 생리와 인간 마음속 깊이 자리한 탐욕스러운 욕망이 얼마나 잔혹한 비극을 빚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편의 서글픈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숨겨진 기록의 행간을 쫓고 수많은 의혹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미처 알지 못했던 단종 죽음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비극의 서막을 함께 열어볼까요? 단종의 비극은 그가 왕위에 오르던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때는 1452년, 조선의 6번째 왕인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이라는 참으로 짧은 시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왕실은 슬픔에 잠겼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단종은 고작 12살의 어린 나이였거든요. 아직 세상의 풍파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소년에게 거대한 왕조의 운명이 맡겨진 셈이었습니다. 마치 돛대 하나 없이 거친 바다에 홀로 던져진 작은 배와도 같았죠. 문종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어린 세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 당대의 기라성 같은 신하들을 불러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하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갓 피어난 꽃봉오리 같은 어린 왕과 그를 둘러싼 거친 정치의 소용돌이, 과연 이 위태로운 균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때 한 인물이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로 이미 많은 신하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어린 조카의 위태로운 상황은 수양대군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을 겁니다. 궁궐 안에서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권력을 향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압류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 압류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조선의 왕실을 뒤흔들고 맙니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이른바 계유정난이라는 피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한밤중 궁궐은 칼날의 섬광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은 무참히 제거되었습니다. 어린 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역시 수양대군의 칼날 앞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들의 죽음은 단종에게는 날개를 잃은 새와 같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안겨주었습니다. 궁궐은 하루아침에 피로 물들었고 수양대군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어린 단종은 속절없이 왕위를 빼앗기고 상황으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14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좌는 숙부의 차지가 되었고 단종은 이제 이름뿐인 상황으로 궁궐 한구석에 고립된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고난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멀리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는 이 나라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한낱 죄인의 신분이 되어 쓸쓸한 가마에 실려 낯선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은 얼마나 멀고 고독했을까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육지에서는 완전히 고립된 듯한 청령포. 그곳은 어린 왕에게 세상과의 마지막 단절을 의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차가운 강물과 높이 솟은 산들만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청령포. 그곳은 비록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었지만 어린 단종에게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독한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강물은 그의 눈물을 삼키는 듯 흘렀고 높이 솟은 산들은 그의 슬픔을 아는 듯 침묵했겠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단종을 향한 충성심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중에는 어린 왕을 다시 보위에 올리려던 움직임이 있었으니 바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이었죠. 이들은 단종의 보기를 맹세하며 세조를 제거하고 왕권을 되돌리려는 비장한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문종 임금의 유지를 받들고 어린 조카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세조의 등장이 불의이자 역사의 왜곡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잔치, 즉 명나라 사신 연회를 기회 삼아 세조를 처단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무사들을 동원해 세조를 제거한 뒤 즉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치밀한 구상이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신호였을까요? 이 모든 계획은 한 명의 배신자, 김질이 밀고로 발각되고 맙니다.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궁궐은 다시 피바람으로 물들었고 사육신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이 잔혹한 고문 끝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종에게는 더 깊은 절망을, 그리고 세조에게는 가시 같았던 단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명분을 안겨주게 됩니다. 세조의 입장에서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자신을 위협하는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단종의 목숨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세조는 단종에게 사사, 즉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에 유배 중이던 단종은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공식적인 역사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고작 17살의 어린 나이, 홀로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단종이 정말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당시의 정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타살 의혹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린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단종이 자진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금부도사 왕방연이 활시위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또한 단종의 죽음 직후 시신을 수습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은 당시의 공포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세조의 위세에 눌려 누구도 감히 단종의 주검에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죠. 오직 영월 호장, 어몽도만이 시신을 몰래 거두어 장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백성들이 어린 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린 왕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시, 자규사에는 그의 절망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영월의 고요한 밤, 초가집 안에는 어떤 비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차가운 강물 소리만이 그의 마지막 순결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이처럼 단종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 심연의 욕망이 빚어낸 한편의 비극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왕자를 향한 숙부의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어린 조카의 운명.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이 때로는 기록의 행간에, 때로는 민초들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단종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죽음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6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던져줍니다. 단종의 죽음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권력의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혈육마저 희생시킨 세조의 심리,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침묵과 은폐의 과정은 우리에게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어린 왕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느껴지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은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분노마저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단종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가진 양면성, 인간의 탐욕,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잊히지 않는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종의 죽음이라는 미스터리를 통해 역사란 결코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퍼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월의 고요한 산자락에 잠든 단종의 묘, 장릉을 비추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의 미스터리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를 복권시키고 그의 한을 풀어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깊은 의미를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